아는 과학쌤. 아는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원소를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고 분자식까지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은 고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도 금이나 은 그리고 싸움에 필요한 철들은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기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은은 이렇게 달 모양으로 표시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철들은 이렇게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고대가 지나고 이제 중세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아주 과학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을 다른 물질로 다른 원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과학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 방법이나 실험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과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목표인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죠. 이 사람들도 기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연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철도 이렇게 해서 철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그리기도 힘들어요. 이제 고대에서는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원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표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걸 직접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1766년에 태어난 돌턴에 의해서 볼턴에 의해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원소 기호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에 알파벳 G를 쓰고 금은 빛나죠. 그래서 이렇게 금을 표시하기도 했고, 그냥 중복되는 게 없으면 이렇게 실버 은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턴은 알파벳으로 알파벳으로 표현했고 간단한 특징도 표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들 바로 누가 했느냐 하면은 베르셀리우스라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이 원소 기호를 만들어냈어요. 방법은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를 이름으로 해서 그 첫 글자를 어떤 글자를 이용해서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제니움 이렇게 써서 이 앞글자를 따서 바로 뭘 만들었다? 수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매우 어렵다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베르셀리우스가 이런 방법으로 원소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질소가 있죠. 질소는 니트로젠입니다. 니트로젠에서 N을 따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은 그냥 네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N이 이미 사용이 되져 버렸어요. 이럴 때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앞에는 대문자를 쓰고 뒤에는 소문자를 써서 N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표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아니면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르셀리우스가 만들었다는 그
원소 기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수소입니다. 수소는 H라고 적었죠. 이 수소는 뭐 원소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그리고 불을 가져가면 뻥 터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헬륨입니다. 헬륨. 헬륨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거 마시면 성대가 수축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게 나오죠. 그 헬륨입니다. 요즘은 수소 기체 대신에 헬륨을 넣은 풍선들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리튬입니다. 리튬. 리튬도 있어요. Li. Li는 우리 불꽃 반응에서 많이 나왔죠. 불꽃 반응에서 아주 빨간색으로 나왔던 원소가 바로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입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탄소입니다. 탄소는 C였죠. 뭐 다이아몬드, 흑연, 숯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리고 유기물들에 대부분 들어가는 물질이 바로 탄소가 되겠고요. 질소도 있습니다. 질소는 N이었습니다. 맞죠? 공기의 한 7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과자에 충전시켜서 과자를 보호하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산소. 어디에 필요했죠? 숨 쉴 때 필요했습니다. 맞죠?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그 다음에 꺼져가는 불을 가져가면 활활 타오르는 거, 이런 물질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뭐였죠? Na 입니다. 불꽃 반응 노란색 맞죠? 불꽃 반응이 노란색이고, 이 나트륨은 약간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표기예요. 그래서 소듐이라는 표현이 영어식 표현이고, 일반적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올 칼륨도 포타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이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같이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에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주 가벼워서 냄비나 비행기, 동체에 사용하는 AL입니다. AL,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규소는 반도체에 사용되죠. 그리고 유리를 만드는, 그리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때 그 모래알, 투명한 모래알이 바로 Si, 교소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죠. 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뼛속에 들어있고 약간 그 빛이 약간 나요. 발광하는 성분인데, 이 성냥에 들어가는 인이 바로 피고, 성냥에 들어가는 물질이 또 하나 더 있네요. 화약의 성분 바로 황입니다. 황은 S라고 표시하고요. 염소 어떻게 표시하죠? Cl. 그래서 Na하고 Cl 앞에서 NaCl, 소금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네요. 영상은 좀 길어지는데 몇 개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칼륨도 있었습니다. 칼륨. 거꾸로 적었네. 그냥 적을게요. 칼륨. 19번 칼륨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뼈를 만든다는 칼슘.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는 철. 철은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안에 핵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이 철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더하면 CU, 구리죠. 구리는 우리 편의점 이름이기도 해요. 맞죠? 그리고 불꽃 반응했을 때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오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CU이고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은을 발견했어요. 은.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A, G,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오와우. 대단하죠?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때는 아우, 아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원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자식까지 연결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하나 더 만들어서 분자식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과학쌤이었습니다. 안녕. 아는 과학쌤